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서독의 간호사를 파견한 것은 1966년부터입니다. 이수길이라는 독일에서 공부한 의학 박사가 주도를 했지요. 그전에도 간호학생 신분으로 독일에 가서 간호사 자격증을 딴 분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숫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 파독 간호사. 외화가 부족하던 바로 그 시절 파독 광부와 더불어 경제개발에 필요한 종잣돈 획득에 큰 역할을 했던 우리 시대의 가슴 벅찬 누이들입니다. 1965년 초 어느 날 최덕신 주독대사가 한 인물을 만나고 있었다. 1959년 4월 유학생 선발시험에 합격해 서독 민스터 대학으로 유학 온 뒤 의사가 된 이수길 박사다. 마인츠 대학병원에 근무하신다고 하셨죠? 아, 네. 한국분이 훌륭하십니다. 소아과 전문의에다가 박사학위는 병리학으로 따셨더군요.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듣자고 오늘 뵙자고 한 건 아니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저기 간호사 말입니다. 예. 제가 중앙정보부 석정선 차장보하고 인연이 좀 있습니다. 아, 예. 그분이 해외 개발 공사를 만들었고 저한테 파독 간호사 일을 좀 맡아 해달라고 했습니다. 파독 간호사 얘기는 파독 광부 얘기가 나올 때 좀 있었습니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그간 진척이 없었습니다. 예, 그랬죠. 제가 좀 알아봤더니 서독에 간호사가 아주 많이 모자라더군요. 그렇습니까? 예. 서독 간호사는 모두 17만 5천 명 정도입니다만 그걸로는 전체 3,600개가 넘는 병원에 19만 병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예. 제가 근무하는 마인츠 대학병원만 해도 법정 간호사 인력이 2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5명밖에 없어요. 법정 인원에서 13명이 부족합니다. 예. 우리나라 간호 인력들을 서독으로 데려올 수 있으면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될 겁니다. 좋은 생각이시긴 합니다만, 그런데 서독 같은 나라에서 왜 간호사가 부족합니까? 국가에서 충분히 양성하지 않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다른 직업에 비해 간호사 직업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예. 그리고 일 자체가 힘든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일이 힘들고 다른 직종에 비해 봉급도 적은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게다가 간호사는 전문 의료인입니다. 전문 의료인은 단기간에 양성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파독 간호사가 한독,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프랑크푸르트 병원협회 회장 그리고 시청 담당자들하고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간호사 파독과 관련 이수길 박사가 국가기록원과 국사편찬위에 제출한 내용이다. 한국 간호사 자격을 인정하고 한국 간호사들을 받아들인 것은 서독 11개 주 중 사회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SN주였다. 이 과정에 슐타이스 프랑크푸르트 병원 협회장의 노력과 브른델트 프랑크푸르트 시장의 도움이 컸다. 이후 한국 간호사의 근면, 친절함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라인란트 8주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베를린주에서도 한국 간호사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프랑크푸르트 병원협회는 이수길 박사 등을 만난 지 3개월 후 대한민국 보건사회부에 간호사 취업 알선을 공식 요청하게 된다. 그런데 네, 이수길입니다. 나 주독대사 최덕신입니다. 아, 예, 대사님. 난감한 일이 좀 생겼습니다. 간호사 파견 문제 없었던 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 우리 직원들 얘기가
미국 병원보다 임금 수준도 못하고, 그리고 간호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데, 보내면 미국으로 보내지 왜 독일이냐고 그럽니다. 네? 아니, 대사님, 이제 와서 그런 말씀 하시면 어쩝니까? 여기 프랑크푸르트 병원하고 이미 끝난 얘긴데요.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 간호사들 지금 당장 오랍니까? 그건 아직... 그런 것도 아닌데, 저기 이럴 게 아니라 제가 대사관으로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가서 담당자를 만나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와서 안 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서독의 간호사들이 온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받을 임금이 미국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간호사들 우수한 교육을 받은 인재들입니다. 그런 양질의 간호사들이 미국보다 대우도 열악한 독일에서 고생할 이유가 없다. 이게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결론은 뭐예요? 간호사를 파견한다면 독일보다 미국이 나았다. 그러니 미국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 예, 이봐요. 미국에서 한국 간호사들 지금 당장 오라고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만 곧 내가 봤을 때 지금 하신 말씀은 핑계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수길 씨, 여기 서독에 온 광부 인력들, 그분들도 만만찮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파독 광부들 일도 많은데 간호사들까지 받기엔 일이 너무 많아서 벅차다. 그런 겁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요. 내 개인이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 기관인 해외개발공사에서 주도하는 일입니다. 나도 내 개인의 이득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는 일이고요. 그런데 대사관에 계시는 분이 어떻게 이런... 예, 좋습니다. 그럼 한국 간호사들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여기 SNG 병원들한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문제도 주독 한국 대사관은 공식적으로 취업을 주선할 수 없다는 공문을 이미 발송했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주독 한국대사관 담당자를 설득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이수길 박사. 그는 1965년 11월 14일 한국으로 들어와 오원선 보건사회부 장관을 만난다. 절 만나기 위해 이 박사께서 일부러 오신 겁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지난 10일 도쿄에서 국제소아과 학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 사전에 용건을 좀 듣긴 했습니다만 파독 간호사요. 예. 지금 서독에 간호사분들이 조금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말 그대로 조금입니다. 서독에서는 지금 대규모 간호 인력이 필요합니다. 서독 통계에 따르면 3만 명의 간호사 인력이 부족합니다. 3만 명이나요. 한국에서 간호사들이 가면 대우도 서독 간호사들과 똑같이 해준다고 합니다. 이 일은요, 한국과 서독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외교에서도 좋은 일입니다. 외화 획득은 물론이고요. 외화 획득. 알겠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의 만남 이후 한국 정부는 서독에 간호사를 보내는 일에 착수한다. 관련 기록 세계일보 김용출 기자의 독일 아리랑 가운데 한 부분이다. 한국 정부와 이수길 박사는 곧바로 실무에 착수해 이 박사와 보건사회부 간호과장, 간호협회장 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해 파독 간호사를 공개 모집했다.
응모자 593명 가운데 최종 128명을 선발했다. 약 5대1의 경쟁률이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아마 1965년 하반기였던 것 같은데요. 신문에 서독으로 가서 일할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기사가 나왔죠. 그때 많은 간호사들이 독일행을 원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돈을 벌기 위해 가고 싶었던 분들도 있었고, 선진국 서독에 대한 동경으로 가고 싶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막 동경 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큰 작용했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여자도 배워야 된다,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건 내 마음하고 너무 됐고 너무 맞고, 그래가 개인 간호사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갔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좀 더 배우고 싶고 좀 더 가난했지만 그건 아예 기본으로 깔아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저기 넓은 곳에 가서 배우고 싶다, 뭐 이래서 갔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되게 많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파독 간호사로 근무하다 돌아온 황보수자 전 인제대학교 교수의 얘기다. 황보 교수처럼 파독 간호사들 가운데는 선진국에 대한 동경과 배움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도 있었고, 또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가는 이들도 많았다. 또한 이종수 박사의 주선으로 간호학생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간호학생, 당시 서독으로 갔던 간호사들이었다. 계속해서 세계일보 김용출 기자의 기록. 1966년 10월까지 파독된 간호요원 1048명 가운데 고졸이 78%로 가장 많았다. 대졸 14%, 전문대졸 5%, 중졸 3% 등이었다. 고졸은 주로 간호고등학교 출신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보조간호원 9개월 코스도 포함된 수치다. 또 연령은 21세에서 30세 사이가 78.5%로 가장 많았고, 20세 이하 18.2%, 31세 이상이 3.3% 등의 순이었다. 당시 파독 간호사로 갔던 김병현 씨는 파독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수기를 남겼다. 독일로 가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이 간호사 면허증과 이력서, 학력 증명 등 기존 서류였다. 조금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다면 여권을 보낼 때 정보부나 경찰서 인터뷰를 해야 했던 것이다. 사상이 올바른지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1966년 1월) 마침내 파독 간호사 일진이 김포공항을 출발하게 됐다. 잘 다녀올게요. 잘 다녀와. 아기 어머니한테만 맡기지 말고 당신이 잘 돌봐주세요. 그게 그렇게 걱정인 사람이 서독엔 왜 가? 월급은 내가 서독에서 쓸 돈만 남겨놓고 꼬박꼬박 붙일게요. 알았어. 그리고 취직 자리 만약에 안 되면요, 제가 붙여주는 돈으로 뭐 가게라도 할 만한 게 있는지 알아보세요. 알았다고. 집에 돈 안 보내줘도 되니까 몸 상하지 말고. 그럼 잘 다녀와. 그럼 다녀올게요. 잘 다녀올게요, 여보. 1966년 1월 31일 오후 2시 40분, 파독 간호사 128명을 실은 일본항공 전세기가 마침내 출발한다. 출연
이수길, 주재규, 담당자 김상백, 남편 윤호, 최덕신, 박상훈, 오원선, 김영우, 황보수자, 강규리, 낭독, 김동하, 사문영. 대한민국